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의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 문학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일명 문학의 갈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럼 문학에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갈래가 존재하는가? 한번 음식에 빗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수저를 활용하느냐 혹은 포크와 나이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먹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른 그릇을 활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면을 먹을 때 포크로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파스타를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거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양한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의 갈래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문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칠판의 학습 목표에 적었다시피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갈래별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의 종류, 즉 갈래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문학의 갈래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는 편입니다. 하나하나 선생님이 읊어드릴게요. 서정갈래, 교술갈래, 서사갈래, 극갈래가 바로 그것인데요. 원래 이 갈래에 대한 설명은 2-1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3단원을 배우지만 단원 쪼개기로 인해서 앞에 건너뛴 개념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다시 주지시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개념은 앞으로 배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갈래별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키워드를 함께 적어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 적도록 할게요. 일단 서정갈래가 있습니다. 이 서정갈래의 키워드는 감정, 문학적 용어로는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운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가 됩니다. 다음은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는 경험과 교훈이 키워드고요. 자, 서사갈래. 자, 사건과 이야기가 키워드고요. 자, 극갈래. 자, 사건과 대사가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갈래의 키워드들을 지금 잠깐 적어봤어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서정갈래부터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용어를 볼 때 이름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이 서정갈래의 핵심어는 바로 이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은 감정이고 문학적 용어로는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운율도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운율이 바로 감정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묶어져 나오는 건데요. 다른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통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그런 쫄깃한 긴장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음악 관련해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Show Me the Money라고 하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 요새는 그 장르를 다변화해서 미스터 트롯 같이 트로트를
오디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도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라진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봤던 컨셉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 바로 K-POP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K-POP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바로 뭐였냐면 우리나라 3대 메이저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JYP, YG, SM의 각 대표나 아니면 그 소속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심사위원을 보고 우승이나 준우승자에는 특전으로 연예계약사에 소속될 수 있도록 특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에게서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기획사의 사장들은 어떤 관점에서 심사를 할까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였어요. 실제로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3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단연코 화제성에서 1등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JYP 박진영이었습니다. 박진영이 제 모교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심사평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참가자가 노래를 정말 멋지게 불렀습니다. 기깔나게 불렀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 라고 감탄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심사위원 중에서 보아라던가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막 고개를 리듬을 타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굉장히 경청을 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의 심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박진영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참가자를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혼자 심각하니까 저 사람에게 눈길을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카메라 촬영도 박진영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이 굉장히 극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박진영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박진영이 드디어 심사를 할 때 이런 평을 합니다. 음정? 완벽했어요. 박자? 완벽했어요. 그런데 왜 감동이 없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음정 완벽하고 박자 완벽한데 감동이 없는 거 지가 감동이 없는 거지. 왜 감동이 없죠라고 그거를 물어. 정말 또 엉뚱한 심사평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진영의 평가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음악적 기교가 없어서 잘 공감이 안 됐었는데 이번 거는 공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박진영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듣고서는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진영은 다른 참가자가 부른 다른 노래를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힘 좀 빼, 힘 좀 빼. 연습은 실전처럼 그리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란 말이야. 그게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왜 감동이 없죠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은 연습을 할 때 실전과 같은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실력 향상이 있고 그런 실력 향상을 바탕으로 실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지만은 자연스러운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이었는데 아까 음정 완벽해요. 박자 완벽해요. 근데 왜 감동이 없죠라는 말을 들은 참가자는 너무 딱딱 들어맞는 정박으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즉 오디션 통과를 위해 음정과 박자만 이렇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노래는 완벽하게 나올지 몰라도 이 노래가 전달해야 되는 정서적 교감, 감동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것은 서정문학의 내용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와 시의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운율, 그리고 그 운율이 노래와 시가 전달해야 할 감정을 증폭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서정문학의 목적은 감정, 정서 전달에 있다. 근데 그 정서 전달의 주요한 요소가 바로 이 운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정문학의 특징을 갈무리할 때 이 2가지 키워드, 감정과 운율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술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서정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라고 한다면 교술갈래, 즉 적어 나간다는 뜻의 이 교술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바로 수필입니다. 자, 수필은 뭐예요? 경험의 문학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 적어나가기가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모두 수필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일기를 써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같은 일기라고 모두 훌륭한 수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 두 개의 일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기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고 점심을 먹었고 저녁을 먹었어. 자, 이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일기입니다. 오늘 나는 부산 남포동의 골목에 들어가 자그마한 포차에서 우동을 먹었다. 우동을 한 입 베어문 순간 그 따스한 면발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쑥갓 냄새가 올라오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그 순간의 분위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면발의 온기보다 더 따뜻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 했던 그 포근한 분위기였으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기를 비교했는데 어떤 일기가 더 좋은 일기로 느껴지셨나요? 저는 열이면 열 두 번째 일기를 더 좋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경험을 적었지만 이 경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를 두 번째 일기에서는 다뤘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경험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수필이 될 수가 없고 경험과 의미 혹은 교훈이 함께 담기는 이런 수필이 바로 좋은 교술갈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경험과 교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둘 다 기역, 히읗이니까 외우기는 더 쉽겠네요. 자, 다음은 서사갈래입니다. 이 서사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설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A가 살았어요, B가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이 구성되지는 않아요. 바로 얽히고 설키는 사건, 즉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흥미진진함을 우리에게 배가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서사는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이 서사의 사자가 사건이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사하면은 무조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바로 대표적 서사갈래의 장르인 소설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하고 극갈래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극갈래에는 지금 이 서사갈래와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건입니다. 둘 다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 진행되는 거는 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에 바로 이 두 갈래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극갈래를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극갈래는 연극의 대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연극의 대본은 우리가 장르로서 희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희곡은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은 우리에게 이야기의 흐름을 전달해주는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극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따로 없고 그게 사건을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사건과 갈등은 두 갈래,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진행 방식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행 방식에서 극갈래는 서술자를 배제한 대사를 많이 활용하더라.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를 말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누구는 지금 입을 잠깐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어서 놀란 기색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걸 그저 보여줄 뿐이죠. 즉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 극갈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곡 말고도 시나리오도 존재하더라.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극갈래까지 해서 오늘은 이 문학의 4가지 갈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서정갈래의 키워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정서와 운율이다. 그 다음에 교술갈래의 키워드는 뭐죠? 경험과 교훈이다. 기억,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갈래는 사건과 이야기며, 자, 극갈래는 사건과 대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갈무리 해두면 나중에 개별 작품들을 만날 때 갈래적 특징이 반드시 연관지어서 함께 설명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보통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작품의 특성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 개별 작품과 갈래적 특징을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물어보는 선택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신뿐만 아니고 요새는 수능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나오는 추세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이라도 일단 갈무리를 잘 해놓고 개별 작품에서 실제로 확인하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문학의 갈래와 갈래별 특성을 이해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단원의 첫 번째로 배우는 문학작품인 정읍사를 배우기에 앞서 정읍사가 서정갈래이기 때문에 이 서정갈래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